처음 이제 하이텔에 이제 테마록을 연재를 하게 됐는데 하이텔에 연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? 그게 조금 이제 옛날 얘기기도 하고 네. 좀 이렇게 파란만장한 얘기예요. 그때 내가 저 한국 자동차부품 연구소라고 거기 이제 연구원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저 서초동에 있어서 대법원 좀 아래쪽에 네네. 거기를 다니다가 원래 난 통신을 안 했었어요 그때까지. 93년인데 네네. 93년에는 PC 통신을 안 했는데 네. 그때 우리 연구소가 이제 자동차 연구소니까 그 현대자동차랑 그때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하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울산이잖아. 근데 당시에는 무슨 통신망이 제대로 있질 않으니까. 뭐 메일 같은 거나 채팅이. 그렇지. 그러니까 메일로 해서 이제 도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걸 메일로 하면 어떻겠느냐. 네네. 팀장이 그 아이디어를 냈어. 내갖고 다 아이디를 만들어라 하이텔에.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하이텔 아이디를 내가 만들었거든.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일은 그거대로 오히려 그건 나중에 그 보안 문제 때문에 하나도 못 보냈어 그거는. 근데 아이디는 만들었는데 네. 내가 이제 그때 제일 원래 내가 취미로 있던 게 고전음악 강사예요. 그래서 그 하이텔 고전음악 동호회에 이제 가입을 하고 네네. 원래 그걸 제일 먼저 시작했어. 가입하고서 그때 그 바스티안가 바스티안 오페라 들어가자마자 그 주무해서 내 영업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하이텔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테마록은 어떻게 올리게 됐냐면 그때 그 하이텔의 여름 특집으로 93년 여름에 그 서머란이라고 공포 게시판이 일시적으로 생겼어요. 그러니까 공포 게시판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무서운 얘기 한마디로 귀신 얘기, 무서운 얘기, 남양 특집. 그 얘기들을 이제 올리는 건데 이제 막 올리더라고 사람들이. 그 인기가 되게 좋았어 당시에는. 네. 그래갖고 나도 거기 몇 개 껴쳐서 올렸어. 그 주소 들은 얘기. 근데 글을 쓴 게 아니, 테마로 쓴 게 아니에요.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제 괴담 중에 안 올라온 걸 올렸어. 근데 그거 올리면서 재밌더라고. 근데 그 영서 사람도 그거 되게 좋아했어. 서로 못 본 거 있으면 돌려오고, 야, 그거 무지 무섭더라. 막 이러면서. 그래갖고 내가 처음 그 게시물을 그 동호회 말고 음악 관련 게시물 말고 올린 건 거기가 처음인데 내가 원래 그 옛날에 그 무서운 얘기 진짜 잘했어. 그 MT 같은 데 가면 참 잘했어. 젊을 때 얘기지만 여자애들 막 그냥 뭐 비명질로 만들고 그냥 말만 갖고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갖고 이제 포화가 되더라고. 그러니까 뭐가 포화가 되냐면 사람들은 계속 많은데 얘기가 이제 확대 재생산이야. 저 앞에 있었던 거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공포 괴담이 무한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. 그렇죠. 다 비슷한 얘기,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재생산하는.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더라고. 근데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든 거야. 아니 이거 어차피 진짜 귀신이 어딨냐. 다 지어낸 얘기인데 기왕 지어낸 얘기인데 아예 처음부터 지어내보자.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. 그러니까 소설도 아니라 내가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소설은 처음 썼다. 원래 이 얘기인데 옛날에는 시곡 같은 거 많이 썼어요. 시곡 써갖고 직접 그 출연도 해서 아주 습작이지만 이것도 해보고 습작으로 써본 시곡 같은 건 여러 번 썼거든. 근데 이제 그거 바탕하고 내가 이제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이제 그거하고를 대충 이렇게 얽어버려갖고 소설 방식은 모르고 문체는 뭐 하나도 몰랐는데 거기를 쓰기 시작한 거야. 거기에 이제 테마록이라는 이름으로 쓰기 시작한 거야. 그때 날짜까지 확실하게 제 기억 안 나는데 늦여름이었어요. 그래갖고 무슨 일 때문에 출장이 취소됐나 그랬어. 그래갖고 나 집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, 집에서 이거 편하게 하자는데, 그거 한번 좀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다다닥 해갖고 제목을 뭘 할까 이제 캐릭터를 누구 잡을까 했고 처음에는 여자애는 승인 없었고. 그러니까 현암,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내 성격을 셋으로 나누자. 걔는 연기로 돼 있는 얘기인데 원래 그 연기를 할 적에 그 캐릭터 연기를 할 때 자기 내면을 투영을 하잖아요. 원래. 그렇죠. 그 면을 끄집어내서 연기해야 제대로 된 거라고. 메소드 연기라는 거는 나는 좀 반대파야 사실은. 실제로는 안 되거든.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내면을 투영하는 이제 연기인데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 내면 중에서 이 면을 서로 나눠서 그러니까 뭐 좀 차분하고 진중하고 이런 면은 박신부한테 주고 그리고 대중소 나이를 그래갖고 나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그때 내 또래 당시에 현황 얘는 좀 괄괄하고 이런 성격 그러니까 충명하고 이러는 어린애 준호 그래갖고
그 이름들이 사실 이름 장명도 그 처음에 박신부 하나 빼고 박신부는 이름도 없었어 맨 처음에 이사 올릴 때 그냥 박신부였고 이 현암이 이 글자 풀이를 가만히 보면 내 이름이 이우혁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리석을 자거든. 그러니까 요 반대 어질 현자. 그다음에 빛날 혁자인데 거꾸로 해갖고 이제 어두람자인데 어두람자 안 쓰니까 네. 바이암으로 바꾼 거지. 그러니까 급조한 이름이야 되게 사실은. 그런 뜻이 있었네. 어두운 느낌이. 근데 그 진중한 예, 느낌으로 예. 가자. 아니 그래갖고 그날 첫 타를 올랐는데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와 한 게 아니에요. 이게 한참 동안 진행할 때까지는 서머라는 당시 그 하이텔이 옛날 옛날 그런 사이트여서 조회수가 65,536밖에 안 올라가. 535인가 하여튼 그게 끝이에요. 네. 그렇게 막 꽉 찬 것들이 많아 거기에. 근데 그때는 뭐 한 몇 천도 안 됐어. 그 처음에는. 근데 그냥 내가 그냥 올린 거야. 처음 올린 게 책백산장 편이었는데 지금 저 책으로 나온 본하고 많이 달라요. 현아이 막 담배 설어가고 뭐 좀 성격도 다르고 그때 그냥 막 쓴 거니까. 근데 그걸 쓰고 그때 내가 오페라 준비를 굉장히 하고 있었어. 제가 하이텔 고전음악동호회에서 바스티엔과 바스티엔이야. 그걸 내가 가사도 내가 하고 연출도 내가 하고 그 노래 안 부르는 역할도 하나 들어가서 하고 무대장치 이런 거 내가 다 만들었거든. 거의 애들 지시해서. 굉장히 바쁘긴 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거기 올린 게 재밌더라. 이제 이런 얘기가 그 내부에서도 돌고. 그러니까 원래 조금 쓰다 말 거였는데 그거 재밌더라고. 써보라고. 그래갖고 쓰다가 이제 어머니의 자장가 편을 올렸을 때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. 그거는 국내편에서도 되게 반응이 근데 그게 두 번째로 쓴 거야. 책배산장 처음에 쓰고 두 번째로 쓴 게 그거였는데 그때부터 반응이 좋아. 하고 계속 써라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는 무슨 뭐 의무감 비슷한 것도 생기고 그걸 쓰고 또 그 내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에 있는 팀원들이 보통 이렇게 까다롭게 안 굴고 그때 연구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다고 계속 하라고 막 팀장 같은 경우는 야 오늘 빨리 퇴근할 테니까 빨리 다음 편을 빨리 써 올려. 보고 싶어 죽겠다. 회사 내 사람들도 다 그럼 작가님이 글을 그러니까 다는 모르고 우리 팀만. 팀은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문낼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알더라고. 그래갖고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어. 그러니까 테마록 처음 계기는 아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테마록을 쓰고 내가 잊어먹지 않는 게 일화 측백산장을 딱 쓰니까 그 머리가 딸리는 거야. 그러니까 지식이 딸리는 거야. 그러니까 보통 내가 그 슈퍼스티션이나 이 신화전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걸 쓰기 시작했다는데 그거 착각이에요. 그거 안 그랬어요. 안 그랬고 일화를 딱 쓰니까 쓸 게 없는 거야 한마디로.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갖고 1화를 딱 올린 다음날 그 조회수가 막 이렇게 그래도 몇 천이라도 몇 천 명이 봤다는 소린데 이게 이거 좀 신경 좀 쓰자. 그래갖고 지금 저 홍대 교수로 있는 그 송하윤 교수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하이텔 고전음악동에 있었어. 내 고등학교 후배거든. 서울대 후배고. 걔는 이제 서울대 수학과인데 음악동에서 만났어요. 만나갖고 근데 걔가 이제 그때 차가 있었어. 나는 그때 차도 없었고. 지금은 송 교수지만 그 하윤이한테 야 좀 차 좀 갖고 좀 나는 어디 가자. 서점 좀 갔다 오자. 아니 형 가자면 가는데 왜 서점에 가냐. 책 좀 사러. 그래서 책 많이 살 거라고 아마. 몇 권 살지 모르겠는데. 뭐 그럼 책 사는 거야 뭐 좋다고 그러고 갔어요. 그때는 뭐 택배도 그렇게 받다 가지 않고 했으니까. 갔는데 중간에 그런 게 그때 종로서적을 갔어. 망하기 전에. 근데 왜 종로서적을 갔냐면 내가 원래 종로서적 단골이기도 했고 종로서적은 역사가 오래됐잖아. 그렇죠. 근데 종로서적이 오래된 책들을 안 버려요. 종로서적. 첩첩이 아래층 이런 데 가면 첩첩이 쌓여있어. 아주 오래되고 모한 책들도. 요즘 서점은 이렇게 팍팍 빼버리고 그래서 책 보기가 뭐한데 종로서점은 아주 좀 올드한 서점 그 스타일이었고 근데 거기 가갖고 그 지하층하고 여기다 뒤지면서 책들을 막 이제 이 비슷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 책을 찾아내는데 이게 제대로 된 책이 없어 솔직히 당시에는. 그렇죠. 당시에는 특히 이런 거 전부 무슨 뭐 미신 무슨 뭐 내가 뭐 무슨 점쟁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쓰는 뭐 사이비 종교 믿고 뭐 이런 사람. 근데 그런 책들은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없으니까 이걸 산 거야. 그래갖고 이만큼을 산 거야. 한 7, 80권을 산 거야. 근데 그 같이 갔던 아니 이런 책을 왜 사냐고 도대체 미쳤냐고 지금. 아니 이걸 진짜 근데 이런 책을 읽어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왜 제정신이냐고 그것도 이렇게 많이 사냐고 막 그러는데 내가 쓸모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닥치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. 그래갖고 그걸 싣고 왔어요. 그게 이제 처음 시작한 게 한 7, 80권으로 시작했고 그날 사온 게
그거로 바탕을 해서 이제 그리고 측벽산장 얘기가 이렇게 밀교 그런 쪽 얘기를 모아왔기 때문에 첫날 모아온 게 좀 네네. 그런 쪽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내가 독서를 계속 했어요. 그 내용에 대해서. 그래갖고 저 해설집 같은 거에서 이제 내가 참고문헌 목록으로 나온 게 한 200권 되니까 네네. 사람들이 한 와 200권이나 읽었다는데 난 진짜 웃었어. 아니 웬만한 소설 하나 쓰려면 좀 내용 고증되는 건 몇백 권은 우습고 아니 참고문헌에 200권이 올라갔으면 내가 그게 탁 눈이 튀어갖고 이걸 써야지 이런 책만 200권이겠냐 안 쓴 책이 훨씬 많다. 실제로 읽은 책은 또 훨씬 더 많아요. 한 번 하고 버린 책도 엄청 많고 이거 도저히 누구 못 봐주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래갖고 뭐 테마록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한 200~300권 돼요. 좀 되는 것 같아. 근데 많이 벌었어 이제 그거는 테마록 시리즈 완결하고. 그리고 미술사 당시에는 미술사 이런 거에 내가 오히려 도움을 되게 받았어. 일반적인 책들 하도 없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무슨 그림이나 양식이나 신화전설에 딸려오는 거 있잖아. 신화전설에 대한 책도 뻔하다고 뭐 프레이저 황금가지하고 뭐 이런 이쪽 계열 유명한 거 몇 개 딱 빼고 나면 없어. 그래갖고 저 미술사 쪽에 그걸 많이 찾아봤어요. 미술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림이나 뭐 이런 뭐 조각이나 공예품이나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건축물이 사진 나오고 거기에 나름대로 그 해석하고 몇 해설이 이걸 나는 좀 그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처음 시작은 하여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생각보다 좀 파란만장해.